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제를 좀 뽑아서요. 국내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종목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아터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연결고리 인플레이션 정점 도달이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CPI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좀 네.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강 후 약의 시장이 되게 되면서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예. 거기서 해석이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헤드라인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년도 대비했을 때 8.5%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제 나이보다 많아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 상당히 물가 계속적으로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이제 이 월가에서는 3월에 근원 CPI에 많이 주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원 CPI요? 네, 이 음식료하고 에너지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돼서 이제 물가 지표를 다시 한번 뽑은 건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 0.3%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가 0.5% 정도 됐었거든요. 그보다 안 나왔네요, 네, 그러면. 그보다 안 나오게 되면서 이것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 근원 CPI를 보고 그런 해석이 나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사실 10년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오랜만에 떨어뜨려 주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도 미국 시장이 사실 이 개장을 할 때만 보더라도 다 1%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것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금 내용 보게 되면은 에너지 네.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가격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전월 대비 11% 정도 네. 이제 이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가에서는 이제 CIBC 캐피털 마켓츠에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일부 강한 이 전년 대비 상승률이 앞서 나오게 됐고, 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3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었는데 네. 그런 우려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이 뒤따라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썩 변화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예, 일단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 수치는 다음 회의 때마다 50bp씩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기존의 그 50bp 인상 얘기는 계속 일단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러한 이제 이 전망을 내놨고요. 예. 그리고 라엘 브레이너드 이제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네. 3월 인플레이션이 많은 부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반영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저소득 가계에 특히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5월 회의에서 대차대표 축소 계획을 공식화 이제 하게 될 거고 6월부터 이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빠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브레인로드가 뭐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 뭐
완전히 못을 박았네요. 뭐 아무래도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네.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 미국에서는 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거기서의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그때까지 잡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네. 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강한 목소리로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통화 정책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가는 또 어제 급등했어요. 폭으로 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정말 이 시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듯 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잠재적인 이 위험 요소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가 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한 7%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100불 위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고요. 100달러를 또 뚫었네요. 이 네.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 중국 상하이의 이 도시가 전면 봉쇄를 일부 완화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봉쇄하면은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게 된 네, 거죠. 아무래도 이 봉쇄에 관련돼서 이제 이 원유 가격이 내려갔던 부분이 봉쇄가 풀리다 보니까 다시 네.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 관련돼서는 또 오펙에서 네. 러시아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100불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섹터별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강했던 섹터는 결국 에너지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씩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가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주식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전일 보게 되면은 이제 EU 관련돼서 천연가스 공급 네. 중단, 뭐 선언,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GSE라든지 아니면 대성에너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저는 사실상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상 계속 이어져 왔었고 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끝에 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S-오일이 요즘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S-오일에 대한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요즘은 한 1.3조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디젤 관련돼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S-오일이 추가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분에서는 분명 좋아지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S-오일에 대비돼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결국 SK온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이제 자금 조달 관련돼서 확실한 계획이 확립이 됐을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 관련돼서는 S-오일하고 SK 이노베이션은 뭐 단서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요즘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관련돼서는 고려아연이 요즘 아연 관련돼서 이제 재련 가격이 더욱더 인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고려 아연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요 원자재 가격, 특히나 이 국제유가가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 국내 주식의 관련 종목까지도 찾아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연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고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어닝 시즌 대형은행의 실적에 주목하라라는 연결고리입니다. 네, 어닝 시즌에 이 은행주를 주목해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하.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2022년도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주요 은행들이 예상보다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보도 내용이 어제 나오게 됐어요. 예. 사실 이 은행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 기회에도 불구하고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증시의 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다. 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미국 증시가 사실 1분기 때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은행들의 트레이딩 수수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자산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해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손절 처리가 되게 되면서 분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었고 반대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쪽에서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주들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네.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 모건하고 네. 블랙락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게 되고요. 14일에는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함에 따라서 네. 여기서 과연 실적이 정말 어느 정도는 좋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주가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 지금 사실상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에 확인이 사실 될 수 있는 게 FOMC 회의인데 네. 그게 4월 달에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결국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한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이것이 긍정적으로 미치게 됐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이러한 것을 재료 삼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은행주들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종목 쪽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국내 은행주들에 대한 프리뷰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부터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1, 2월 달이 부동산 가격이 사실 그닥 좋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이 성장률이 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더 성장성이 높은 이 은행들은 이 다른 가계 대출이 아니라 예. 이 기업 대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 나가 있는 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은 이제 지방은행 중에서도 JB 금융지주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도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네. 뭐 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른 이 은행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들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JB금융지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형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봤습니다. 기업은행이라든지 JB금융지주 이런 종목 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아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